2025년 10월 폭우 속 아이언 아펙스 훈련장에서 날카롭고 조롱 가득한 목소리가 울렸다. 한국 특공대는 산속에 숨는 것밖에 모르는가 봐. 수백 쌍의 눈이 김민준 대위에게 쏟아졌다. 그는 백두산처럼 겸손하지만 굳건한 체구의 한국 특공대원으로 위치 탐지 훈련 실패 후 진흙탕에 무릎 꿇고 있었다. 비가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훈련장을 거대한 진흙 웅덩이로 만들었다. 습한 흙 냄새가 화약과 차가운 금속 냄새와 섞여 모욕처럼 달라붙는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었다. 국제군사대회 아이언 아펙스는 세계 각국의 정예 특공대가 모인 곳으로 힘과 기술이 화려하게 과시되는 무대였다. 미국 CL팀은 존 밀러 대위가 이끌었고 그는 키 크고 자만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기록적인 시간으로 훈련을 끝냈다. 그들의 군복은 거의 더럽혀지지 않았다. 그들의 장비는 최첨단으로 빛났지만 한국팀 김민준 대위, 이지훈 중위, 박성민 하사, 은고양의 태양과 바람에 바랜 낡은 군복으로 어색해 보였다. 주최 측이 제공한 위치 장치가 심한 간섭으로 고장나 그들은 참패했다. 지훈이 주먹을 쥐고 핏줄이 솟아오르며 속삭였다. 또 장비야. 일부러 그런 거예요, 대위님. 민준은 대답 없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옛 어른들의 가르침처럼 참아라, 파도가 가라앉을 테니. 바로 그때 미국 팀이 지나갔다. 밀러가 멈춰서서 고장난 장치에 입꼬리를 올렸다. 호크, 덩치 큰 놈의 웃음소리가 울리며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한국 특공대는 산속에 숨는 것밖에 모르는가 봐. 밀러 팀의 웃음이 퍼졌다. 다른 팀들의 수백 눈이 민준에게 쏟아졌다. 호기심, 동정, 대부분 무관심. 호크가 진흙 묻은 두꺼운 수건을 민준 발밑에 던졌다. 하찮은 자에게 주는 시혜처럼.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한국인의 가슴이 짓밟히는 듯. 성민이 거의 달려들려 했으나 민준의 시선이 막았다. 한강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깊이가 없는 시선. 민준이 몸을 숙여 거친 손가락으로 수건을 주웠다. 그는 장치를 닦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 더러운 수건으로 손등에 진흙을 닦고 천천히 접어 낡은 전투복 주머니에 넣었다. 거의 완벽한 침묵 속 행동은 저주보다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밀러가 웃음을 멈추고 민준의 얼굴에서 분노를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한국 장교의 얼굴은 완벽한 가면처럼 내면을 숨겼다. 한복처럼 아름답지만 강인한 정신처럼. 그들이 떠나고 한국팀은 침묵과 복잡한 시선 속에 남았다. 대위님, 왜 참아요? 지훈이 이를 갈며 물었다. 평생 군인으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성민도 의문 가득한 눈빛. 민준은 큰 가족 같은 동지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분노는 장치를 고치지 않아. 돌아가자. 이는 가족의 교훈, 끈끈한 실처럼 연결되는 인내, 조상들이 자손에게 전한 것처럼. 그날 밤 숙소는 밀러팀의 음악과 잔소리로 시끄러웠다. 그들은 훈련장의 왕처럼 축하했다. 다른 팀들은 참여하거나 방으로 물러났다. 아무도 구석을 주의하지 않았다. 민준이 노란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누렇게 바랜 지도, 젊은 장교들이 골동품 취급하는 것. 그는 총을 닦지 않고 비디오를 보지 않았다. 희미한 선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1985년부터 폐쇄된 오래된 댐, 점선으로 표시된 빗물 배수 지하 통로, 디지털 지도가 무시한 세부. 그는 폐쇄된 기차역, 30년 전 홍수 후 마른 계곡을 동그라미 쳤다. 현지 노인 후 친장교가 뜨거운 차를 들고 지나가다 놀랐다. 대위님, 아직 이런 걸 쓰세요. 많은 곳이 정확하지 않아요. 민준이 고개를 들고 드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 땅을 더 이해하고 싶어요. 옛 홍수가 많이 바꿨겠지요. 질문은 대회와 무관, 조상에게 묻는 듯했다. 장교가 앉아 땅의 역사, 숲을 찢은 폭풍, 현지인만 아는 세기를 이야기했다. 민준은 듣고 지도에 눈을 돌리며 기억했다. 그는 전술이 아닌 추억을 물었다. 한국인이 가족 역사를 소중히 하듯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통제실에서 뒤부하 장군이 민준 서류를 보고 스승줄에 멈췄다. 박지성 소장, 비대칭 전쟁의 전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밀히 웃었다. 여우 늙은이의 제자는 결코 어린 양이 아니야. 밤이 깊어지고 민준이 지도를 조심히 접었다. 그의 조용한 행동이 주목받았는지 모른다. 그의 머릿속에 다른 체스판이 세워졌다. 잊힌 길이 결정적인 수인 곳.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고 한국 가족애처럼 고난 속 끈끈한 그는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할 터였다. 노란 불빛 아래 공동 숙소에서 미국 팀의 시끄러운 음악과 잔 부딪히는 소리 속 김민준 대위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1985년 폐쇄된 오래된 댐이 적힌 누런 종이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의 냄새가 밤의 차가운 공기와 섞이며 조상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을 떠올리게 했다. 존 밀러 대위가 이끄는 미국 팀의 자랑스러운 웃음소리가 숙소를 가득 채웠다. 마치 2025년 아이언 아펙스 훈련장의 왕인 듯. 다른 팀들은 축하에 동참하거나 내일을 준비하며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아무도 민준이 앉은 구석을 주목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지도의 희미한 선을 따라갔다. 그는 총을 닫거나 전술 비디오를 보지 않았다. 그의 검지손가락은 빗물 배수 지하 통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최첨단 3D 디지털 지도가 무시한 작은 세부. 그는 폐쇄된 기차역, 30년 전 홍수로 바뀐 마른 계곡을 동그라미 쳤다. 마치 가족 역사의 붉은 실을 따라가는 듯, 각 세대가 후손에게 흔적을 남기듯. 그가 종이에 그린 각 동그라미는 인내의 맥박, 한국 조상들이 자손에게 고난을 이기는 끈기를 가르치듯. 군수구역에서 한국팀은 구석에서 일했다. 최신 소총과 야간 광학 조중이, 초경량 갑옷을 자랑하는 미국팀과 완전히 대조적이었다. 그들의 기술은 자부심, 모든 상대를 압도할 무기였다. 하지만 민준은 이지훈 중위와 박성민 하사에게 가장 기본적인 장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방수 테이프를 꺼내 무정의 연결부를 꼼꼼히 감았다. 먼 길 떠나는 자식에게 짐을 챙겨주는 아버지처럼. 그는 정수약을 하나씩 확인하며 습기에 젖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걸량을 나누며 각 배낭에 소금과 생강 사탕 몇 개를 추가했다. 표준 목록에 없는 작은 물건들, 생일에 어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 같은 따뜻함을 담았다. 오후의 모욕을 아직 잊지 못한 지훈이 말했다. 대위님, 조준 장비 교정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민준은 낡은 물통끈을 조이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가족이 모인 난로 곁 이야기처럼 낮고 차분했다. 숲에서 3일 길을 잃으면 최신 조중이는 맑은 물 한 모금과 바꿀 수 없어.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는 게 최고의 준비야. 그 말에 지훈과 성민은 잠잠해졌다. 큰형의 가르침을 깨닫는 두 아들처럼. 그들은 서로를 보며 장비 점검을 계속했다. 대장에게 믿음이 더 단단해졌다.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끈처럼. 그날 오후 민준은 식당으로 가 늙은 현지후 친장교가 뜨거운 차를 마시며 쉬는 곳을 찾았다. 젊은 한국 장교가 다시 찾아온 것에 놀란 그는 마치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찾은 손자 같았다. 민준은 서두르지 않고 앉아서 차 한 잔을 따르고 그의 건강, 가족, 이 지역에서 복무한 세월을 물었다. 대회와 무관한 대화는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순간 같았다. 분위기가 따뜻해지자 민준이 낮게 물었다. 할아버지, 회색 늑대댐에 옛 배수로 얘기 들었어요. 예전에 현지인들이 비 오는 계절에 산을 가로지르던 길이라던데 지금도 쓸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민준을 보며 눈에 흥미를 띄었다. 손자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처럼. 그는 미소 지으며 은밀히 말했다. 알아낸다면 쓸 수 있지. 작은 폭포 뒤 나무에 가려져 있어. 요즘 지도엔 안 나와. 젊은이들은 GPS만 믿거든. 민준은 귀 기울였다. 머릿속에 전략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다. 가족이 예시하기로 뿌리를 찾듯. 중앙통제실에서 프랑스 뒤부아 장군이 대장들의 서류를 검토했다. 민준의 서류에서 그는 옛 스승줄에 멈췄다. 비대칭 전쟁의 전설로 은퇴한 박지성 소장.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밀히 웃었다. 손자의 잠재력을 보는 할아버지처럼. 그는 박지성 같은 늙은 여우의 제자가 평범하지 않음을 알았다. 식당에서 미국 팀은 축하를 이어갔다. 밀러와 호크의 웃음소리가 울리고 한국팀 테이블을 겨냥한 독설이 겨울바람처럼 스쳤다.
게릴라 전술은 상대가 멍청하고 장비가 부족할 때만 통하지. 밀러가 크게 말하며 민준을 힐끔, 메시지는 칼처럼 분명했다. 지우는 젓가락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성민은 밥그릇에 얼굴을 파묻고 턱이 굳었다. 하지만 민준은 담담히 밥을 먹었다. 영향을 받지 않은 듯. 그는 성민의 그릇에 고기를 덜어주며 낮게 말했다. 밥 먹어. 내일 힘이 많이 필요해. 그 단순한 행동은 타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물처럼 식혔다. 가족에서 큰형이 동생을 달래듯. 그의 눈은 일본 팀 테이블로, 대장이 인상을 찌푸린 곳, 독일 팀으로, 조용히 밥을 먹는 곳으로 스쳤다. 민준은 상대의 가짜 동맹에 작은 균열을 수집했다. 가족 구성원을 관찰하며 약점을 파악하는 큰형처럼. 그는 독설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엔 전략 체스판이 세워졌다. 민준은 종이 지도를 조심히 접어 배낭에 넣었다. 귀한 가족 유품을 보관하듯.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가 밖에 캄캄한 밤을 보았다. 우뚝 선 산들은 인내자만이 발견할 비밀을 숨겼다. 그는 조롱하는 웃음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국 가족애처럼 고난 속 단단한, 그는 조용한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할 터였다. 민준의 준비는 화려한 무기가 아닌 지형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었다. 한국인이 과거에서 배워 미래를 만드는 방식처럼. 그 정신은 수세대를 잇는 붉은 실처럼 한국팀을 시련 너머로 이끌 것이다. 지혜와 인내가 거친 힘보다 강함을 증명하며. 아이언 아펙스 훈련장에 밤이 깃들었다. 먹물처럼 캄캄하고 문틈으로 스치는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만 남았다. 작은 방 안, 김민준 대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등이 곧고 희미한 노란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며 각진 그림자를 만들었다. 가족의 맏형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다. 그는 잠들지 않고 더 준비하지도 않았다. 모든 준비가 그의 마음속에서 끝난 듯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펴지며 자꾸 검게 변색된 찌그러진 물체가 드러났다. 오래된 이야기의 주름 같은 흠집이 새겨진 변형된 탄환. 그는 그것을 보지 않았지만 그 무게와 차가움이 피부에 와닿았다. 한국의 겨울밤, 온 가족이 숯불 곁에 모여 추위를 이겨내던 차가움처럼. 그 탄환은 유품이었다. 민준이 잊고 싶지 않지만 말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 금속 표면에 불빛이 반사되며 방이 흐려졌다. 과거로 그를 끌어당겼다. 아들이 조상의 가르침을 떠올리듯. 15년 전 비무장지대 근처 작은 훈련장에서 깡마른 민준은 검은 피부로 작은 가을께서 당황하고 있었다. 손에 든 나침반은 의미 없이 춤췄다. 바늘이 혼란스럽게 돌았다. 거친 큰 손이 그의 어깨에 놓였다. 군대가 두려워하며 백두 여우라 부른 박지성 소장이 우뚝 서 있었다. 불굴의 산 같은 모습으로. 그는 나침반을 보지 않고 흐르는 물을 가리켰다. 잘 봐. 그의 목소리는 사찰 종소리처럼 깊고 따뜻했다. 나침반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자연은 안 그래. 돌에 붙은 이끼, 바람에 쓰러진 풀을 봐. 자연은 자기 언어를 가졌어. 훌륭한 특공대원은 최고의 총이 아니라 그 언어를 이해하는 자야. 그는 민준의 손을 뒤집으며 말했다. 내 힘은 이 근육이 아니야. 그는 마른 팔을 가볍게 두드리며 여기야. 그는 민준의 관자놀이와 가슴을 가리켰다. 인내와 냉철한 머리. 남들이 놓치는 걸 볼 줄 알아야 해. 그 가르침은 가족이 난로 곁에서 나누는 이야기처럼 민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한국인이 피 묻은 역사로 조상의 기억을 간직하듯. 장면이 흐려지며 더 답답한 기억으로 바뀌었다. 버려진 건물의 어두운 복도. 민준이 젊은 중위로 반테러 훈련에 참가한 때였다. 그는 단호한 성격의 권상위 앞에서 계획을 설명했다. 민준은 건물 설계도를 가리키며 오래된 환기 시스템을 짚었다. 보고 드립니다. 여기서 접근해야 합니다. 위험이 적고 기습 효과가 높아 동료들이 안전할 겁니다. 권은 도면을 밀치며 비웃었다. 내 계획은 노인들 장기 두는 것 같아. 속도와 압도가 필요해. 상대는 반응할 틈도 없을 거야. 민준은 설득하려 했다. 단호히. 보고 드립니다. 속도는 함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문에 가정 폭발물이 설치된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은 손을 내저으며 참을성 없이 겁쟁이야. 너는 환기통이나 연구해.
우리 팀은 정문으로 간다. 공은 강자에게 돌아가. 권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날카롭고 경멸로 가득. 민주는 얼어붙은 채 충격팀이 앞으로 돌진하는 걸 보았다. 그는 결과를 예견했지만 바꿀 수 없었다. 권의 외침이 무정의로 울렸고 귀를 찢는 폭발음이 터졌다. 공격이 아닌 함정의 소리였다. 고통의 비명이 공기를 갈랐다. 민준의 가장 친한 동료 동의 목소리였다. 몇 분 전 그와 웃던 이 혼란 속 연기와 화약 냄새, 패닉이 뒤섞였다. 민준이 달려가 보니 동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발이 무너진 문 아래 깔려 있었다. 동이 상처는 진짜였고 고통도 민준의 무력감도 진짜였다. 그는 권의 눈을 보았지만 당황과 숨기려는 두려움만 보였다. 경험 검토 회의에서 권은 경솔함으로 가볍게 질책받았다. 그는 대충 사과하며 정보 오류 탓으로 돌렸다. 민준의 제안, 함정 경고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다. 진실은 보고서 아래 묻혔다. 가족이 체면을 위해 고통을 숨기듯. 민준은 군 병원에서 동을 방문했다. 그는 6개월을 누워야 했다. 동은 누구도 탓하지 않고 슬프게 웃었다. 그때 내 방식대로 갔으면. 그 말은 어머니가 집을 떠나는 자식에게 주는 당부처럼 민준을 오랫동안 괴롭혔다. 그는 쓰라린 진실을 깨달았다. 오만의 눈먼자와 다투는 건 소용없다. 말은 결과 없으면 무게가 없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만이 진짜 무기다. 기억이 흩어지고 민준은 아이언 아펙스의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손에 차가운 탄환이 그를 현실로 끌었다. 그는 그것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과거의 아픔을 갑옷으로 단련하듯. 그는 더 이상 풋내기 중위가 아니었다. 지난 아픔이 그를 단련해 침묵을 단단한 갑옷으로, 인내를 날카로운 검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말로 반항하지 않았다. 모든 세부에 걸친 꼼꼼한 준비로 했다. 한국 가족이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듯 신중하고 세심하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민주는 수건을 던지며 모욕한 밀러나 호크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권 상위처럼 맹목적 오만의 표출일 뿐이었다. 그는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 사고방식과 싸웠다. 그는 박지성 스승의 철학이 옳음을 증명할 것이다. 힘은 지혜와 인내에 있으며 한국 민족이 분단과 전쟁을 이겨낸 방식처럼. 그는 동의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할 것이다. 아들의 행동으로 가족의 가치를 증명하듯. 민주는 탄환을 배낭의 작은 주머니에 넣었다. 가족의 신성한 유품을 보관하듯. 그는 일어나 창가로가 칠흑 같은 밤을 보았다. 우뚝 선 산들은 인내자만을 위한 비밀을 숨겼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채웠다. 조상의 숨결이 힘을 전하듯. 그의 전투가 시작된다. 총소리 없는 전투. 모든 걸 결정할. 한국 가족애처럼 수세대에 걸쳐 단단한 민주는 지혜와 침묵으로 승리의 이야기를 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아이언 아펙스 훈련장의 전술 회의실은 한국의 겨울 아침처럼 차갑고 엄숙한 분위기에 금속과 식은 커피 냄새가 어렸다. 거대한 화면에 최종 경기 구역의 3차원 지도가 떠올랐다. 울퉁불퉁한 산맥, 구불거리는 강과 폐허가 된 공장들로 복잡했다. 모든 팀장이 모였고 좌표를 훑는 긴장된 눈빛은 폭풍 앞 가족을 지키려는 맏형 같았다. 김민준 대위는 방 구석에 조용히 앉아 한강 호수처럼 고요한 얼굴로, 속으로는 전략의 흐름이 멈추지 않았다. 한국인이 역사에서 배워 도전에 맞서는 방식처럼. 주최 측 수장, 프랑스 듀부아 장군이 연단에 서서 백발과 단정한 군복이 말없는 위엄을 뿜었다. 그의 목소리는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아버지처럼 깊고 울렸다. 여러분, 48시간의 최종 경기는 속도 경주가 아닙니다. 이는 체력, 판단력, 무엇보다 적응력의 시험입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바람처럼 스쳐 팀장들이 손을 꽉 쥐게 했다. 미국 팀의 존 밀러 대위가 손을 들며 빠르고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다. 장군님, 화력 지원과 보조 무기의 규정은 목표 지점에서 어떻게 적용되나요? 질문은 밀러의 전략을 드러냈다. 압도적 힘과 첨단 기술의 의존, 정신적 가치를 잊은 부유한 가족이 재산을 자랑하듯. 듀부아 장군은 짧게 답하고
날카로운 눈으로 방을 훑다 민준에게 잠시 멈췄다. 잘 기억하세요. 그는 강조했다. 환경의 모든 요소가 시험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적응력이 열쇠입니다. 민준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손자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이해하듯 은밀한 동작이었다. 이는 두 전략가의 말없는 대화, 한국 가족이 눈빛과 침묵으로 경험을 전하듯 밀러와 호크는 디지털 지도의 빨간 점들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그 순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에게 승리는 좌표와 숫자에 있었지 이 땅의 역사의 숨은 세부에 있지 않았다. 군수 구역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다. 금속 충돌음, 장비 점검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큰 명절을 준비하는 가족의 박동처럼. 미국 팀은 최신 소총을 닦으며 광학 조중이와 추경량 갑옷을 자랑했다. 부모를 기쁘게 하려 성취를 뽐내는 자식들처럼. 민준과 한국 팀은 구석에서 조용히 일했다. 명예가 아닌 생존을 위해 짐을 챙기는 형제들처럼. 그는 세세히 확인했다. 배낭의 끈, 정수약, 고향의 따뜻함을 담은 생강사탕. 그는 무정의에 방수 테이프를 감았다. 먼 길 떠나는 아들에게 당부하는 아버지처럼 느리고 신중하게. 대위님, 총에 더 신경 써야죠. 박성민 하사가 약간 초조하게 말했다. 민준은 이래 눈을 고정하며 답했다. 좋은 총은 홍수에서 우릴 구하지 않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걸 준비하는 게 승리야. 그의 말은 가족의 가르침, 과시보다 세심함이 낫다고 가르쳤다. 그날 오후 민준은 식당으로 가. 늙은 후친 장교가 차를 마시며 쉬는 곳을 찾았다. 놀란 그는 손자를 맞는 듯 친근한 눈빛을 띄었다. 민준은 차를 따르며 그의 건강, 가족, 이 땅을 걸었던 세월을 물었다. 대화는 대회와 무관,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은 저녁처럼 부드러웠다. 분위기가 따뜻해지자 민준이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회색 늑대댐의 옛 배수로. 예전에 현지인들이 비 오는 계절에 산을 가로지르던 길이라던데 지금도 쓸 수 있을까요? 노인은 미소 지으며 동화 같은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찾아낸다면 가능하지. 작은 폭포 뒤 나무에 가려져 있어. 디지털 지도엔 없어. 요즘 애들은 GPS만 믿거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략 퍼즐이 완성되었다. 아들이 조상의 이야기로 가문의 유산을 찾듯. 그동안 미국 팀은 계획에 몰두했다. 밀러는 3D 지도 앞에서 팀을 지휘하며 주요 도로와 전략적 언덕을 분석했다. 기술의 힘으로 승리를 확신하며. 그들은 시간에 묻힌 오솔길, 역사의 속삭임을 보지 못했다. 민준은 진짜 체스판을 보았다. 그는 정면 싸움이 아닌 지혜의 전쟁을 준비했다. 한국 민족이 지혜와 끈기로 난관을 이겨낸 방식처럼. 그는 방으로 돌아와 배낭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동료들을 조용히 훑었다. 지훈과 성민은 가족의 동생들처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절대적 믿음으로 그를 보았다. 내일은 길어질 거야. 그는 맏형의 당부처럼 낮게 말했다. 그날 밤 민준은 홀로 앉아 희미한 불빛이 낡은 지도를 비췄다. 그는 선을 따라갔다. 아들이 가계를 읽으며 뿌리를 이해하듯. 각 선은 이야기, 각 기호는 과거의 교훈이었다. 그는 서두르거나 걱정하지 않았다. 그의 준비는 한국 가족애처럼 과시가 아닌 깊은 이해에 있었다. 그는 지도를 접어 배낭에 넣었다. 귀한 유품을 보관하듯. 밖에서 미국 팀의 소음은 잦아들고 산을 스치는 바람소리만 남았다. 민준은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쉬며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채웠다. 조상의 숨결이 힘을 전하듯. 그는 복수를 위해 싸우지 않았다. 철학을 증명하기 위해. 지혜와 인내, 한국 역사를 잇는 붉은 실처럼 거친 힘을 항상 이긴다. 진짜 전투, 수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가족 이야기처럼 그가 이어 쓸 차례였다. 아이언 아펙스 훈련장에 새벽이 밝아오며 잠든 산봉구리에 은빛 회색이 물들었다. 백두산 옆에 자리 잡은 한국 마을에 첫 햇살이 비치는 듯. 차갑고 맑은 공기는 밤비 후에 축축한 소나무 잎과 흙 냄새를 실었다. 가족의 추억 속 고향의 숨결처럼. 장엄한 뿔나팔 소리가 고요를 갈랐다. 48시간 시험의 시작을 알리며 최고의 특공대원을 가리는 시험. 존 밀러 대위가 이끄는 미국 팀은 팽팽한 활에서 쏜 화살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그들의 에너지와 결단력은 보이지 않는 압박을 만들었다.
전공으로 가족을 빛내려는 자랑스러운 아들들처럼. 반면 김민준 대위의 한국팀은 느긋하게 출발했다. 긴 여정을 이끄는 맏형처럼 목적지가 첫걸음에 있지 않음을 알며. 민준은 낡은 군용 나침반을 들어 태양이 뜨는 방향과 맞췄다. 먼 길 떠나는 아버지가 짐을 점검하듯 느린 동작이었다. 젊은 장교들 눈엔 위성 위치 확인 시대의 구식으로 보였다. 곁에 선 박성민 하사는 다른 팀들이 앞서가는 걸 보며 마음이 타들어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대위님, 뒤처지고 있어요. 그는 약간 조바심 내며 말했다. 맏형이 느리게 가는 걸 걱정하는 막내처럼. 민주는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으며 낫고 분명히 말했다. 가족 식사 중 조상의 가르침처럼. 이 경주는 처음 100m의 결승선이 없어. 힘을 아껴. 진짜 사냥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 말은 초조함을 시원한 물처럼 식히며 지훈과 성민은 숨을 고르며 대장에게 절대적 믿음을 가졌다. 한국 가족이 어려움 속 서로 의지하듯. 중앙통제실에서 거대한 화면에 빛나는 점들이 움직였다. 각 점은 팀을 나타냈다. 미국 팀의 빨간 점, 오각별로 표시된 주요 오솔길에서 놀라운 속도로 나아갔다. 그들의 헬멧 카메라는 선명한 영상을 보냈다. 전문 로프 기술로 작은 절벽을 넘는 완벽히 기름칠된 기계 같은 정확한 움직임. 밀러의 목소리가 무정의로 울렸다. 자신감 넘치게. 알파 보조 목표 점령. 브라보로 이동 중. 시야 조음. 장애물 없음. 영국 전직 장교 플래처 해설자가 관객들에게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국 CL팀은 놀라운 정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도와 조율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는 멈추고 느리게 움직이는 한국팀의 초록점을 가리켰다. 반면 한국팀은 지형의 어려움을 겪거나 지나치게 신중한 듯합니다. 그 평은 가벼운 따귀 같았지만 방 안에서 뒤부하 장군은 조용히 관찰하며 날카로운 눈이 초록점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순간 민주는 팀을 주요 오솔길에서 벗어나 더 울창한 숲으로 이끌었다. 작은 급류가 흐르는 곳. 그들은 첫 목표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갔다. 과감한 결정에 지훈과 성민은 서로를 힐끔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지만 따라갔다. 이 행동은 즉시 통제실의 주목을 끌었다. 장교들은 눈을 가늘게 뜨며 논리를 파악하려 했다. 한국팀의 초록점은 회색 늑대됨, 전략적 가치가 없는 곳으로 큰 원을 그리며 움직였다. 플래처는 마이크를 잡고 분석에서 놀람으로 바뀌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팀은 완전히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중대한 위치 오류일 수 있거나 더 심각하게 지휘의 붕괴일 겁니다. 그의 말은 판결 같았고 방 안 몇몇 장교가 킥킥거렸지만 뒤부하 장군은 침묵하며 이마의 주름이 깊어졌다. 손자의 숨은 의도를 알아챈 할아버지처럼. 그 정보는 무정의로 팀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다. 호크의 웃음소리가 크고 조롱조로 울렸다. 들었나, 밀러? 내가 말했지. 저들은 덤불 속에 숨는 것밖에 몰라. 이젠 스스로 길을 잃었어. 밀러는 웃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동의를 담았다. 그는 팀을 더 빨리 몰아 따라잡을 수 없는 간격을 만들려 했다. 승리로 가족을 빛내려는 오만한 아들처럼. 통제실은 따분해졌다. 모두의 관심은 미국 팀과 선두 몇 팀에 쏠렸다. 한국 팀의 초록점은 포기한 자로 여겨졌다. 지도 구석에 외로이. 하지만 민주는 길을 잃지 않았다. 그는 울창한 나무 사이를 이끌었다. 물 흐르는 소리가 축축한 흙 냄새와 어우러졌다. 전시를 떠올리는 조상의 오솔길 이야기처럼. 그는 후친 장교의 말을 기억했다. 작은 폭포 뒤 숨은 배수로. 그의 각 걸음은 체스 수였다. 서두르지 않고 과시하지 않으며 한국 가족이 겨울을 준비하듯. 느리지만 확실히. 지훈과 성민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따라갔다. 맏형을 믿는 동생들처럼. 대위님이 뭘 하는지 아셔. 성민이 속삭였다. 약간의 자부심이 섞인 목소리로. 폭풍 속 가족을 이끄는 형을 보는 동생처럼. 전날 밤 낡은 지도를 보며 민주는 진짜 길을 보았다. 디지털 화면이 아닌 이 땅의 역사 속에. 그는 속도를 쫓지 않고 과거의 속삭임을 따랐다. 아들이 가계를 읽으며 길을 찾듯. 그는 밀러에게 증명하려 싸우지 않았다. 박지성 스승의 철학을 확인하려 했다.
자연과 역사는 최강의 동맹이다. 그의 마음속 수세대를 잇는 한국 가족의 붉은 실처럼 지혜와 인내에 대한 믿음이 길을 안내했다. 경주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날로 곁 가족 이야기처럼 민주는 승리가 빠른 자가 아닌 길을 아는 자에게 있음을 알았다. 중앙 언덕 정상이 전고의 고요에 잠겼다.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은 한국 가을의 서늘함 같았다. 가족이 숯불 곁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던 때처럼. 김민준 대위와 한국팀은 거의 1시간 전 도착했다. 환호나 함성 없이 태극기를 강철 기둥에 조용히 꽂았다. 조상의 피 같은 붉은색, 단호한 마음 같은 하얀색. 그들은 흩어져 규정대로 작은 방어선을 구축했다. 폭풍 앞 공동의 집을 지키는 형제들처럼. 이지훈 중위는 탄창을 점검하며 조상 제사 준비하는 아들처럼 신중했다. 박성민 하사는 바위 뒤 사격 위치를 잡으며 가족을 지키는 동생처럼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민주는 기둥 옆에 서서 고요한 눈으로 아래 계곡을 보았다. 강이 진흙탕 바다로 변해 포효했다. 한국 민족이 역사 속 이겨낸 시련처럼. 이 위치에서 그들은 뒤에 남은 혼란을 뚜렷이 보았다. 존 밀러 대위가 이끄는 미국 팀의 빨간 점은 계곡 반대편에 무력히 멈춰 있었다. 홍수의 야망이 휩쓸린 오만한 가족처럼. 성민이 민준 곁으로 와 총을 내리며 감탄 섞인 목소리로 대위님, 다 미리 아셨어요. 그렇죠?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시선을 계곡에 고정하고 마청의 낮은 목소리로 미리 알진 못했어.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을 뿐이야. 그 말은 조상이 손자에게 전하는 교훈처럼 단순하지만 깊었다. 한국 가족이 세심함과 인내로 난관을 헤쳐가듯 그들은 기다렸다. 상대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극이 완전히 끝나길, 가족이 귀한 자를 기다리며 승리 이야기를 나누듯. 시간이 침묵 속 흘렀고 태양이 정상에 올라 햇살이 매서워졌다. 영광의 역사 페이지를 비추듯 그들은 물통의 마지막 물을 나누고 걸량을 천천히 씹었다. 흉년 속 쌀알을 아끼는 가족처럼. 이 기다림은 전투의 일부였다. 먼저 도착하는 것뿐 아니라 패자가 납득하도록 마청이 말 아닌 행동으로 가족 가치를 증명하듯. 거의 2시간이 지나 미국 팀의 첫 그림자가 언덕 아래 나타났다. 그들은 더 이상 정예 부대가 아니었다. 자갈길을 무겁게 터벅이는 지친 남자들 무리였다. 군복은 진흙으로 더럽혀지고 비싼 장비는 짐이 되었다. 오만했던 아들이 빛을 잃은 듯. 그들은 무정의로 소통하지 않았다. 각자 쓰라린 침묵에 잠겼다. 실패 후 무너진 가족처럼. 밀러가 앞장섰고 그의 얼굴은 지침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였다. 가족 명예를 지키지 못한 마청처럼. 그가 고개를 들었고 눈에 들어온 첫 장면은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곁에 새 한국 특공대원이 담담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는 첫마디 조롱보다 아팠다. 신체와 지성 모두의 완전한 패배를 증명했다.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활동이 멈췄다. 수백 쌍의 눈이 큰 화면에 고정되었다. 드론이 언덕 위를 맴돌며 실시간 영상을 보냈다. 그들은 대립, 승자의 통쾌한 말을 기대했다. 가족이 저기 머리 숙이길 원하듯.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 없었다. 그는 밀러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통쾌함이나 동정 없이, 무서울 만큼 담담한 눈빛, 자랑 없이 위상을 세우는 마청처럼. 그리고 모두의 시선 앞에서 그는 천천히 전투복 옆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은 방 전체를 숨죽이게 했다. 가족이 귀한 유물 상자를 여는 일을 기다리듯. 그가 꺼낸 건 무기도 기념품도 아니었다. 이틀 전 호크가 그의 발밑에 던진 더러운 진흙 묻은 수건이었다. 호크는 굳었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러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의도를 몰랐고 불안이 차올랐다. 아버지의 엄한 눈빛 앞 잘못을 깨닫는 아들처럼. 민주는 아무도 보지 않고 수건을 들고 기둥 옆 총으로 갔다. 그는 닦기 시작했다. 총신의 먼지와 마른 진흙을 꼼꼼히, 조상제사 의식처럼 신중히. 거친 천이 금속에 스치는 소리가 고요한 언덕 위 유일한 소리였다. 이 순간을 지켜보는 조상의 속삭임처럼. 그 행동은 말없이 잔인하고 깊은 메시지였다. 너희가 모욕으로 던진 것, 내겐 도구일 뿐이다. 너희의 멸시로 내 무기를 닫고 승리를 쟁취했다.
너희 오만은 아무 가치 없다. 닦은 후 민주는 수건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반드시 접어 가족의 깃발을 접듯 조심히, 그리고 기둥 발치에 펄럭이는 태극기 곁에 내려놓았다. 그 행동은 재물 같았고 지혜와 인내의 승리를 최종 선언했다. 한국 민족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방식처럼. 밀러는 얼어붙어 남은 힘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한마디도 못했다. 가족 앞 명예를 잃은 아들처럼. 호크와 미국 팀은 고개를 숙이고 모두의 시선을 피했다. 실패 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동생들처럼. 통제실은 납처럼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플래처 해설자는 헤드셋을 벗고 믿을 수 없는 얼굴로 화면을 보았다. 조롱했던 여러 나라 장교들은 조용해졌다. 조용히 시련을 이긴 아들을 보는 가족처럼. 뒤부하 장군만 살짝 미소 지었다. 손자가 사명을 완수한 걸 보는 할아버지의 자부심 같은 눈빛. 그는 자신이 역사적인 지혜 싸움을 목격했음을 알았다. 폭발이 아닌 폭탄보다 울리는 고요로. 민주는 똑바로 서서 여전히 담담한 눈빛, 가족과의 약속을 지킨 맏형처럼. 태극기는 펄럭였다. 한국의 불굴 정신의 상징으로. 그는 승리를 위해 말을 필요치 않았다. 그의 행동은 수세대 전해지는 가족 이야기처럼 모든 걸 말했다. 전투는 끝났지만 지혜와 인내의 이야기는 한국 민족의 붉은 실처럼 계속 전해질 것이다. 중앙 언덕 정상이 오후의 뜨거운 햇살에 잠겼다. 산바람이 마른 흙과 탄 풀 냄새를 실어왔다. 한국 여름의 열기 같았다. 온 가족이 논에서 땀 흘리며 자부심을 나누던 때처럼. 태극기는 강철 기둥 위에서 펄럭였다. 조상의 피 같은 붉은색, 단호한 마음 같은 하얀색, 김민준 대위와 한국팀의 의지였다. 그들은 오래전에 도착했지만 쉬거나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방어선을 유지했다. 낯선 바람 앞 공동의 집을 지키는 형제들처럼. 이지훈 중위는 바위 뒤에서 장비를 점검하며 조상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아들처럼 꼼꼼했다. 박성민 하사는 바위 위에 길게 누워 비탈을 내려다보며 소총을 곁에 두고 낯선 일을 경계하는 동생처럼. 민주는 기둥 옆에 움직이지 않고 서서 계곡을 조용히 훑었다. 진흙탕 물이 포효하며 흘렀다. 한국 민족이 당열로 이겨낸 역사적 시련처럼. 성민이 호기심 섞인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대위님, 이 홍수도 계산하셨어요. 맞죠? 민주는 즉시 답하지 않고 먼 지평선, 햇살에 흐려지는 산을 보았다. 홍수는 계산 못했어. 그는 맏형이 가족 교훈을 나누듯 낮게 말했다. 하지만 자연은 늘 인내를 시험하지. 지훈이 고개를 들며 믿음뿐 아니라 절대적 경애를 담은 눈빛이었다. 지혜로 폭풍을 헤쳐 가족을 이끈 형을 깨닫는 동생처럼. 그들은 더 말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다. 가족이 귀한 자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완성하듯. 중앙통제실은 민준의 수건 행동 후 무거운 공기였다. 큰 화면은 드론 영상을 비췄다. 존 밀러의 미국팀이 마침내 지치고 흩어져 언덕 정상에 기어올랐다. 밀러가 앞장섰고 얼굴은 굳고 눈은 피로와 쓰라림으로 충혈되었다. 가족 명예를 지키지 못한 마다들처럼. 호크와 나머지 팀원은 뒤따랐다. 군복은 진흙으로 더럽혀지고 비싼 장비는 짐이 되었다. 잘못된 길을 간 동생들처럼 후회하며. 그들은 한국 팀과 몇 미터 거리에서 멈췄다. 양쪽의 긴장은 활시위 같았지만 도전의 말은 없었다. 민주는 고요히 서서 호수 같은 눈빛의 통쾌함 없이 승리를 과시할 필요 없는 맏형처럼. 통제실은 숨죽였다. 대립이나 긴장 해소를 위한 말을 기다렸다. 갈등 후 화해를 바라는 가족처럼. 하지만 민주는 침묵했다. 그는 말이 필요 없었다. 기둥 아래 놓인 수건이 모든 걸 말했다. 밀러는 그를 보며 오만이나 조롱의 흔적을 찾았지만 무서운 고요만 보았다. 잘못된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처럼. 호크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다. 잘못 후 얼굴을 들지 못하는 동생처럼. 조롱했던 통제실 장교들은 조용해졌다. 조용히 시련을 이긴 아들을 보는 가족처럼. 플래처 해설자는 움직이지 않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이 순간을 묘사할 말이 없는 이야기꾼처럼. 뒤부하 장군은 보조 화면 앞에 서서 한국팀의 초록점, 이제 목적지에 멈춘 것을 보았다. 그는 보좌관에게 신호했고
회색 늑대댐에 낡은 종이 지도가 디지털 지도와 나란히 띄워졌다. 그는 손자에게 교훈을 전하는 할아버지처럼 낮게 말했다. 처음부터 말했지. 적응력이 열쇠야. 미국 팀은 힘이 있지만 한 길에 의존했다. 김민준 대위는 길을 따르지 않고 그 역사를 보았다. 그는 한국 팀의 경로, 잊힌 배수로를 통한 완벽한 원을 가리켰다. 홍수와 무너진 다리를 피했다. 그는 과거를 무기로 삼았다. 그는 결론 지으며 손자가 가족 사명을 완수한 걸 보는 할아버지처럼 자부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언덕 정상에서 밀러가 마침내 쉰 목소리로 네가 이겼어, 김. 하지만 민주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타인의 인정 없이 가치를 아는 맏형처럼. 그 행동은 조상 제사의 의식처럼 박지성 스승, 동동료, 한국 민족의 역사에서 배운 것에 대한 경의였다. 미국 팀은 말없이 언덕을 내려갔다. 값비싼 교훈을 깨닫는 아들들처럼. 지훈과 성민은 민준을 보았다. 경애뿐 아니라 깊은 이해의 눈빛, 어둠을 헤쳐 가족을 이끈 형을 깨닫는 동생처럼. 통제실에서 뒤부하 장군은 주 화면으로 돌아갔다. 태극기가 펄럭이는 곳. 그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은밀한 미소는 화건이었다. 한국 청년은 대회만 이긴 게 아니라 지혜와 인내의 이야기를 새로 썼다. 한국 팀을 얕잡던 다른 나라 장교들은 고개를 숙였다. 가벼이 여겼던 아들의 힘을 인정한 가족처럼. 민주는 거기 서서 펄럭이는 길을 조용히 보았다. 조상 사진을 보는 맏형처럼 이 승리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이긴 민족의 것임을 알았다. 그의 이야기는 수세대를 잇는 붉은 실처럼 말없이 행동의 울림으로 전해질 것이다.